최근에 뭐 소확행해서 뭐 이재명 후보의 탈모 관련 공약과 또 병사 봉급 200만 원. 예. 이거 뭐 또 합쳐갖고 최근에 이 대선 후보들의 그 정책 공약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좀 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탈모 공약 관련해서는 예. 재정이 어떠냐 이걸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게 건강보험이잖아요. 건강 사항에 이게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병사 200만 원 얘기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회 진출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가운데 아무런 뭐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자산 형성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최저임금 수준에 달하는 뭔가의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그래도 뭔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고 그 재정 부분 말씀하시는데 200조가 늘어난 예산의 세출 구조를 조정을 한다면 10조 정도 아마 늘어날 거예요. 이 부사관 월급까지 올린다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나온 공약이고 아마 생각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모병제를 도입해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을 만들어 주자라고 이재명 후보도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라고 비판을 하시다가 갑자기 200만 원을 전군에게 주겠다고 해버리시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뭐가 맞는 얘기인지. 후보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물론 당 차원의 그렇죠.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10월에 공약을 냈다고요. 200만 원 얘기를 냈어요. 후보 입장에서 10월에 이미 그 얘기를 했었고 경선하는 입장에서 당론이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당에서 반대 입장을 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10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 SNS에도 올리신 글처럼 대변인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믿어라라고 하시는 제목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투폰이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변인이 아니에요, 저는. 대변인이 아니에요. 병 뭐부터 병장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 그게 아마 병장 6개월이잖아요. 병장 월급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병장. 그러니까 대략 한 18개월 복무하면서 원희룡 후보님 말씀대로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를 왜 목돈을 들고 제대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 가산점으로 취업의 가산, 뭐 호봉 뭐 이런 걸로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남녀의 차별이니 뭐니를 하지 말고 어쨌든 저는 26살에 군대를 가서 진짜 그 뭐 제 막내 동생보다 어린 애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진짜 그 군생활 더럽게 했거든요. 그거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병장 때 월급 12,000원 받고 했지만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때는 저는 문제제기 못했지만 지금 청년들은 똑똑해서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그런 보상을 줌으로써 군생활이 경제적 보상으로 일단 한 단락을 지어야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와서 뭐 취업의 가산점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한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점은 동의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뭐 청년 어쨌든 그 군복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복지나 보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사회적으로도 되게 다들 이제 인식을 같이 할 것 같고. 뭐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그렇고 20대는 확실히 흐름이 넘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가 넘게 나오고 이재명 그 안철수 후보는 각 20%로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모험과 결단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반응을 한 거죠. 여가부 문제를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지킨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정자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저에게 뭐 개인 화가 났던 부분은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들은 12시까지만 게임을 해라. 뭐 물론 법 자체는 그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처음엔 보건복지부 아마 가 있다가 여가부로 넘어갔을 텐데 하여튼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무슨 나중에는 아이돌들 음반, 복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검열과 규제도 여가부가 담당을 하면서 성평등 인식을 함양한다는 등 무슨 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자랐지만 어렸을 때 정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예쁜 것만 먹고 자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격 형성에 대단히 무슨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제가 완전히 삐뚤어진 인간으로 자라났느냐면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사실은 보수의 담론이었죠. 애들은 바로 키워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검열이란 제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여가부가
남성에 대해서만 어떤 검열들을 시도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검열하고 이랬던 국면들이 결국 통제 억압의 기구로 좀 비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시겠다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2030들에게는 먹힌 거죠. 네. 어쨌든 현재 공격 포인트로는 전 유효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정책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좀 7자 공약 이런 건 좋은데 공약을 만들어 놓고 7자로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배경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가부 폐지 얘기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성 가족분들 여성하고 가족이 없더라 여가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젠더 감수성이 최근에 많이 그 예민한 사안으로 대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 작년에 보면은 그 박원순 오거돈 이 두 분 관련한 피해자 얘기를 하면서 뭐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로 이번 선거를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 이제 여가부 수장의 잘못된 발언부터 시작된 여가부의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여가부 하는 일이 전체 이 정부에서 0.2%밖에 안 되니까 본연의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확대 개편하든 뭐 하든지 간에 진짜로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즉 젠더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까지 확대하자 이런 차원이에요. 그 논리에서의 중요성은 여성 문제를 페미니즘적으로 접근해서 특히나 2030 남성들이 많이 피해를 만들게 본 이 구조를 깨겠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으면서도 그러려면 여성부가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성부가 관련된 법규도 지금 다 남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이 역할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여가부는 해체되지만 결국 여가부 역할 자체는 남아서 어디 다른 곳에서 또 하게 되지 않나. 장관만 없어지면 뭐 하나 이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남성의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지.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었던 순기능을 다 그걸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정부 어떤 형태로 남아있든 예를 들어 다른 부처에 흡수를 하든 아니면 새로 뭘 만들든지 간에 그걸 알아야 토론을 할 텐데. 자, 하여튼 시간이 많은데. 잠깐.